그날 내 아들은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런 데 오시지 마세요. 보안상 곤란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에서 내 아들이 나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나를 노숙자 취급했고 경비원은 내 출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 손에 이 회사 주식 51%가 아직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내가 진짜 주인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10년 전 내가 회사를 떠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댓글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나는 다시 그 앞에 섰습니다. 세연테크 본사 건물. 내가 맨손으로 일군 이 회사의 정문 앞에 10년 만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정확히 10년. 낡은 코트 자락이 11월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닳고 닳아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솔직히 초라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구부정한 등, 주름투성이 얼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그저 옛 직원들 얼굴이나 보고 복지기금에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려 왔을 뿐이니까요. 건물은 정말 커져 있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보다 2배는 더 크고 3배는 더 화려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 안에서 몇천 명이 일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가 이렇게 컸다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뭐랄까요? 사람 냄새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차갑고 인공적이고 기계 같은 느낌. 로비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벌떡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 저는 예전에 여기서. 말을 채 잇기도 전에 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반인 출입 불가합니다. 예약이나 방문증이 있으신가요? 일반인.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나는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이 건물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비원의 눈에 나는 그냥 낡은 옷을 걸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예약은 없지만 인사팀하고 잠깐.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저 청년도 그저 자기 일을 할 뿐이니까요. 내가 만든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 한쪽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봤습니다. 마치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사람처럼. 벤치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벤치. 예전에는 푹신한 소파가 있었는데 언제 바뀐 걸까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직원들이 바삐오갔습니다. 모두 정장을 빼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앉아 있었을까요? 젊은 직원 2명이 내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노숙자 아니야? 로비에 왜 저러고 앉아있대? 경비 아저씨가 좀 내보내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노숙자. 날카롭게 찌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씁쓸하게. 그래요.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일 만도 하지요. 7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나는 요양원과 작은 방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화려하게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소박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니 내가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가 뽑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 떨어져 나온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의 모습인가? 이게 내가 꿈꾸던 세연테크인가? 벤치에 앉아 나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35년 전 1990년 30살의 청년이었던 나는 허름한 지하 사무실에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단 5명, 책상도 제대로 없어서 합판을 얹어 만든 테이블에서 일했습니다. 컴퓨터도 한 대뿐이었습니다. 돌아가며 써야 했지요. 그때 우리는 밤을 새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내가 직접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왔습니다. 5개. 그리고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될까요? 막내 직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되게 만들어야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누가 되겠어. 끝까지 가보자고. 첫 제품이 나온 건 2년 후였습니다. 소형 반도체 부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주문이 들어온 날 우리는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그날의 기쁨을, 그날의 뜨거움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윤보다 사람, 돈보다 마음. 직원들이 아프면 내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누군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돈을 내서라도 도왔습니다. 사장님, 너무 퍼주시는 거 아닙니까? 임원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이 회사를 키우는 거야. 이 사람들이 편해야 회사가 산다고. 그 신념은 맞았습니다. 세연테크는 업계 1위가 됐습니다. 2010년 코스닥 상장, 2015년 코스피 이전. 나는 회장이 됐고 회사는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회장님, 이미지 관리 좀 하셔야죠.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미지는 무슨, 나는 그냥 한도윤이야. 그런데 7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뇌졸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연세에 이 정도 회복한 것도 기적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 1년.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물러나기로. 아들 세진에게 경영을 맡기기로. 당시 세진은 40살.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야심찬 아들이었습니다. 세진아, 이제 내가 맡아라.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라. 사람이 먼저야. 절대 잊지 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 로비에 앉아보니 알겠습니다. 세진은 내 말을 잊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믿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거대한 LED 전광판,
최첨단 로봇. 하지만 웃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세계에 갇혀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청소 노동자가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허리가 굽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가는데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놀란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수레를 잡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어디로 가세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자기를 돕는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회사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일꾼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 본 유일한 진짜 미소였습니다. 해시태그 3장. 모욕의 시작. 청소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나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 잠시만요. 차갑고 기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사님이나 인사팀장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내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무슨 용무신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직원 복지기금에 기부를 좀 하고 싶어서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기부요?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르신, 기부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방문객 출입이 제한된 곳이에요. 일반 방문객. 또 그 단어였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일반 방문객이 아닙니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였을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예약 없이는 임원 면담이 불가능해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몇몇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려는 듯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 할아버지? 맨날 이런 사람들 있어. 돈 뜯으려고 오는 거야. 불쌍한 척하면서 말이야. 그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독침처럼 따갑고 아팠습니다. 한 젊은 남자 직원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민폐 끼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가 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일반인 출입 금지라니까요. 로비 밖으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불러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힐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인사팀장 조미란이었습니다. 명찰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이런 분이 오셨네요. 요즘 이런 어르신들 많아요. 복지 상담소 전화번호 드릴까요? 복지 상담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가난한 노인, 도움이 필요한 거지로 본 것입니다. 아니, 저는 내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여기 중요한 손님들 많이 오는 곳이에요. 이미지 관리 좀 해야 한다고요. 이미지 관리. 내가 이미지를 망친다고. 내가 세운 이 회사의 이미지를.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분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만든 회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별사람 다오네. 경비 아저씨가 제대로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완전 시간 낭비야. 그 말들이 등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세연테크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곳,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 따뜻함이 사라진 곳,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가방 속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식 증서, 세연테크 지분 51%,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주식, 세진이 모르는 비밀. 나는 그것을 꺼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익숙한 기침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그 얼굴. 나는 그를 알았습니다. 박노식, 관리팀 차장. 30년 전 내가 직접 면접을 봤던 사람입니다. 25살의 풋풋한 청년이었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학비를 벌며 대학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벌고 싶습니다.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노식은 성실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팠습니다. 승진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병문안을 꾸준히 왔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노식이 지금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쳤습니다. 그냥 지나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습니다. 뒤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도윤 회장님 아니십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나를 내쫓으려던 직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미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라고요? 한도윤 회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한 회장님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회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하지만 노식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시죠? 그는 내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게, 정중하게. 이렇게 뵙게 되다니.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식 씨, 잘 지냈나요? 회장님.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시네요. 이럴 수가. 그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지. 깜짝 방문이지요. 옛 직원들 얼굴이나 보려고. 내가 말했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제가 몰라 뵐 뻔했잖아요.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들 회장님을 이렇게 대접했어? 제정신이야?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까 나를 몰아냈던 젊은 직원이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다고? 회사 역사도 모르는 주제에 여기서 이래? 노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미란이 얼른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냉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두려워서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까봐 그러는 것뿐이라는 것을. 괜찮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들 내 모습이 아닌 겉모습만 본 거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노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어떻게 창업주를 이렇게. 진정하게. 나는 노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알아봐줘서 고맙네. 그걸로 충분하네. 노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한도윤 회장이래. 헐, 살아계셨어? 완전 초라하게 오셨네. 저렇게 늙으셨어? 그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나는 노식에게 물었습니다. 세진이, 아들이 어디 있나? 사장님이요? 노식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15층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 중입니다. 그래. 올라가야겠네. 내가 말했습니다. 노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요? 회의 중인데요. 끝나고 만나시는 게. 아니, 지금 가야겠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네. 조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가시면. 상관없네. 나는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식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초라한 노인. 하지만 내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돈 냄새가 났습니다. 과시하는 냄새. 노식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회의실이 저쪽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나무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짜내야 합니다. 인건비 5% 추가 삭감, 외주 비율 늘리고 복지비 동결하십시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내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노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요?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 사장님, 박노식입니다.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오라고 해. 세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노식은 나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 긴 테이블에 10명 정도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윗자리에 세진이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모두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 그 단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호칭일 뿐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세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또 나중에. 언제나 나중이었습니다. 7년 전 내가 쓰러진 후로 세진은 늘 바빴습니다. 병문안도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니까. 회사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눈빛을 보니 알겠습니다. 세진에게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은 없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얘기해야겠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권위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권위?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권위는 존중받을 때 생기는 거다. 너는 누구를 존중하고 있느냐? 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 자리 비켜주십시오. 임원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노식도 나가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노식 씨는 여기 있게. 노식이 망설이다가 문 옆에 섰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나와 세진, 그리고 노식만 남았습니다. 세진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옷차림은 뭡니까? 옷이 뭐가 어때서? 창업주가 이렇게 초라하게 다니시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이미지? 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는 이미지만 신경 쓰느냐? 아버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예요. 이미지가 곧 가치입니다. 아버지처럼 낡은 코트 입고 다니는 건 솔직히 민망합니다. 민망하다. 내 아들이 나를 민망해한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 회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냐? 또 그 얘기십니까? 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하 사무실, 라면, 야근. 맨날 똑같은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 정신이 이 회사를 만들었어. 아니요.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효율이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은 구식이에요. 구식? 내 모든 것이 구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념도, 내 철학도, 내 인생도. 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원들한테 너무 퍼주셨어요. 복지비, 보너스, 온갖 혜택. 그래서 회사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했어요.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은 겁니다. 불필요한 거? 나는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불필요하다는 말이냐?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세진이 냉소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숫자입니다. 이윤이 전부예요. 아버지처럼 온정주의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불행한 거구나. 내가 말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봤다. 아무도 웃지 않더라. 모두 지쳐있고 차갑더라. 그들은 월급 받고 일합니다. 웃을 필요 없어요. 세진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입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진아, 돈만 쫓다 보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 또 설교시네요. 세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 더 할 말씀 없으시면 가보세요. 저 바쁩니다. 있다.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아주 많이 있다. 세진이 짜증낸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뭔데요? 잠깐만. 나는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문서. 이게 뭔지 아느냐? 세진이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주식 증서요? 그게 왜요? 읽어봐라. 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보이는 그대로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연테크 주식 51%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 진짜 주인의 귀환. 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 돼요. 이건 명예 이전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는 그렇게 알았겠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탁 경영이었다. 나는 경영권을 넘긴 게 아니라 맡긴 거였어. 거짓말이에요. 세진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분명히 말했어요. 완전히 이전됐다고. 그 변호사는 너한테만 그렇게 말한 거다. 내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 주식을 남겨뒀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세진이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포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대로 돌리는 거다. 나는 이제 복귀한다. 회장으로. 안 돼요. 세진이 악을 썼습니다.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실적이 역대 최고라고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다 망쳐요. 실적?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숫자만 좋으면 다냐? 직원들은 어떻고? 직원들은 월급 받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순간 회사는 끝이야. 노식이 문 옆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노식 씨, 경영감사팀장 최민호 씨 좀 불러주게. 지금 당장. 네. 노식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세진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팀을 왜 불러요? 감사를 해야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확인해야 해. 세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감사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부 고발 문서다. 익명으로 내게 온 거지. 읽어볼래? 세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세진 사장이 외주 계약을 빙자해 자기 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조미란 인사팀장은 직원 복지 예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 임원 보너스는 10배 늘었지만 일반 직원 복지비는 반토막 났다. 세진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회계상 처리 과정일 뿐이에요. 오해?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이미 다 확인했어. 너희가 뭘 했는지. 문이 열리고 최민호 감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호 씨, 긴급 감사를 실시하게. 지난 7년간 모든 거래 내역, 임원 보너스, 외주 계약, 복지비 집행 내역 다 들여다보게. 알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합니다. 절차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절차? 나는 세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건 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절차냐? 저는 회사를 위해서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 주머니를 위해서지. 세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세진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어. 이 회사를 맡겼어. 그런데 너는 뭘 했니? 회사를 키웠어요. 세진이 항변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래, 숫자는 좋아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었어. 이 회사의 정신은 사라졌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마음은 어디 갔니? 세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 숲, 차들,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나는 이 회사를 사람을 위해 만들었어. 돈을 벌되 함께 행복하자는 마음으로. 그게 내 철학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지? 세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봤습니다. 부자는 겸손해야 하고 권력자는 따뜻해야 해. 그걸 잊은 순간 모든 걸 잃는 거야. 너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아버지.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을 짓밟고 이루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니? 직원들을 착취하고 돈을 빼돌리고 그게 성공이냐? 세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나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회장으로 복귀한다. 나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장직에서 물러나라.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발령이다. 아버지. 세진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늦었어. 기회는 7년이나 있었어.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버렸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미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몇몇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조미란이 헐떡였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복귀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조사 대상이요. 복지비 유용건. 조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해봤자 소용없어.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급작스럽지 않소. 나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7년 동안 지켜봤소. 이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바로잡을 때요. 그날 오후 나는 전 직원 긴급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1층 대강당 5시 모두 모이라고.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창업주 한도윤이 돌아왔다고, 아들을 물러나게 했다고, 큰 변화가 온다고.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5시 정각. 대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단상 뒤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노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죠.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나가야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1000개의 눈동자가 나를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분이 한도윤 회장? 완전 할아버지네. 진짜 창업주 맞아?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세연테크를 세운 사람입니다. 10년 전 이곳을 떠났고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 직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이 됐다는 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5년 전 저는 5명과 함께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사무실도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회사를 만들자는 꿈.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만들자는 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가 커졌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아니었습니다. 꿈은 사라졌고 남은 건 차가운 빌딩과 숫자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 7년간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임원 보너스는 10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 복지비는 절반이 됐습니다. 비정규직은 2배로 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외주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경영진의 페이퍼 컴퍼니로 갔습니다. 한세진 전 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도둑놈들, 사기꾼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더 있습니다. 조미란 인사팀장은 직원 복지 예산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명품백, 해외여행, 고급 식사. 여러분의 복지비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조미란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살기등등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돈은 돌려받을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진이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한세진 전 사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내가 선언했습니다.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회사의 일원이 아닙니다. 세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서 1000명 앞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나는 세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진아,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덮을 수는 없어. 아버지. 세진이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는 7년이나 있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버렸어.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나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무대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말보다 진심 하나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사이 그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이윤만 쫓는 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릅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다시 사람의 회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회사가 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부자는 겸손해야 하고 권력자는 따뜻해야 합니다. 그걸 잊은 순간 모든 걸 잃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가르쳐 주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그리고 1000명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환호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회장님이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 진짜 감사. 진짜 행복. 조미라는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세진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외 몇몇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가차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게 공정함이었습니다. 그게 정의였습니다. 3일 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설의 창업주 한도윤, 극적 복귀, 아들의 비리 폭로하고 경영 정상화, 세연테크, 제2의 도약 시작.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 직원 복지기금 3배 증액. 두 번째 결정,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심사. 세 번째 결정, 임원 보너스 삭감, 일반 직원 보너스 증액. 네 번째 결정, 직원 휴게실 및 복지시설 확충. 다섯 번째 결정, 매월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직원들은 열광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에서 대화 소리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살아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나를 막았던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괜찮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틀린 게 아니야. 자네는 그저 규칙을 지킨 거니까.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나를 막은 건 자네가 아니라 세상이었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그게 문제였지. 경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긴. 나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그리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날 나를 내쫓으려 했던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개 들게.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괜찮네. 자네도 몰랐을 테니까. 하지만 자네가 배울 게 있다면 이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 낡은 옷을 입었다고, 늙었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그 사람이 하찮은 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가치가 있어. 그걸 잊지 말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날 내가 도와드렸던 분.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그날 그 할아버지? 네, 저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날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아니, 제가 도와드렸나? 그녀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꽃이 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셨어요? 몰라 뵀네요.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이 회사를 떠받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진짜 영웅들이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처우 개선할 겁니다. 나는 약속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분들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고마운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넘쳤습니다. 활기가 돌았습니다. 실적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언론은 세연테크를 모범 기업으로 소개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노식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고맙네. 나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회장님,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진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받고 있네. 횡령죄로. 아마 실형 받을 거야.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노식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옳은 일. 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옳은 일이지. 하지만 가슴은 아파. 내 아들이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닙니다. 노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선택은 한 사장님이 한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둘 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노식 씨, 내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날 나를 알아봐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식이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이해와 존중이 담긴 침묵.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숫자만 쫓고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사람의 마음이야. 진심이야. 그게 가장 강한 힘이지. 맞습니다.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보여줬습니다. 진짜 부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겸손한 곳에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직원들이었습니다. 내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이제야 다시 돌아왔구나.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꿈꿨던 회사에. 노을이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빌딩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바꿀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00명의 직원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꿈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세연테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행복이 넘치는 회사, 그것이 내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밖에서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 같았습니다. 회장님, 내일 회의 자료입니다. 고맙네. 나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봤습니다.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민준입니다, 회장님. 민준 씨.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행복한가? 네,
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 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그게 내 바람이네. 민준이 나갔습니다. 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내일의 회의, 다음 주의 계획, 내년의 비전.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빛들이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해, 행복을 위해,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행복이었습니다. 세연테크는 다시 사람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끝까지